네, 뭐 결말은 알 수 없으니 전쟁 리스크 있는 거고 오늘 옵션 만기라 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의 전략 핵심은 어디에 있을지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금통위 이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외나 우리나 이제 물가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채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타이거 ETF의 채권 ETF를 운영하는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자, 이번 금통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임기가 4월 20일까지고 맞아요. 4월 16일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정해놔 버리면 후임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제가 다음 금통위는 언젠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언젠가요? 5월 28일이고요. 5월 28일. 5월 28일 금통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 아, 지방선거.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금통위이기 네, 때문에 네. 이 금통위도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민심을 또 왜냐하면 자질지. 금통위에서 또 네.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면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동결, 그리고 다음번에도 동결.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가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예.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야 금융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유가 발 인플레이션이 4월 데이터에 영향을 줄 거고요. 4월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월 28일 금통위보다는 7월 16일 날 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아마 7월 16일 금통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줄줄이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일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4월 20일까지 네, 맞아요. 임기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현송 총재 관련해서는 예.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실용적 매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신현성 총재도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 이거는 약간 미지수다. 여기서 우리가 매파니까 금리 동결 쪽으로 가거나 혹여나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이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가 이제 3% 수준이 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는데 그건 아직까지 아직은 데이터가 모르는 거기 없습니다. 때문에 예. 예. 어쨌든 새 총재도 뭐 지방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네. 여타 뭐 다른 요소들이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물가, 환율 안정 이런 부분은 좀 신경 당연히 쓰겠죠.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좀 네, 의미는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봐야 저희가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직관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말 유가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그리고 환율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금통위는 동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좀 차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오늘이 더 걱정돼요. 뭐예요? 오늘 옵션 만기. 아, 옵션.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그거부터 말씀하셨군요. 예, 네. 최근에 시장 상황 본다면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금융 투자가 매수가 들어왔으면 ETF 쪽 매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ETF 쪽 매수도 있지만 차익 거래, 즉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옵션과 현물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 옵션, 뭐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들여서 좀 죄송하지만 컨버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컨버전이라는 것은 합성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요 구조를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합성 선물 매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현물 매수 들어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 동조가 무렵에는 좀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침장, 어저께 미국 장은 좀 반등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네, 네. 반도체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마 장 마감 무렵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공포감, 경계감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아마 종가 변동성은 확실히 클 거예요. 지금도 아침장에 저도 반등하는가
상승세를 이어가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만기라는 부담감이 좀 장 마감 무렵까지 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쟁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 네. 좀 느낌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뭐 지금 이란 휴전이라고 해도 휴전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미사일 공격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속적으로 리스크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유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외국인 이런 뭐랄까 수급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전쟁 발발 이전의 유가 수준까지 못 내려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라는 것은 선물로 거래가 되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에 얼마만큼 생산할지, 얼마만큼 소비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선물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예. 전쟁 이전의 생산량과 지금 생산량이 똑같냐라고 이 가정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주요 산유국에서는 대략 750만 배럴의 생산 차질,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생산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공급량이 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급. 생산량 예. 자체가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서 생산량 자체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제한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하나만 갖고 전쟁 이전 수준까지 유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NH증권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80에서 90달러 수준 그 정도를 일시적인 뭐 급락 후의 횡보 라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연내 한 70에서 80달러, 즉 전쟁 전이 40에서 50달러였으니까 일단은 전쟁 프리미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 70에서 80달러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50달러, 40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 이게 맞다면 그러면 고유가 강달러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정말 금리가 안 내려가겠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또 근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네.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는 안보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좀 더 해지하기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2차 전지라든지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또 확실히 달라진 것은 과거에 이런 중동 전쟁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유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 많이 분산됐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포스코 퓨처엠 왜 얘기했을까요? 얘기한 이유는 결국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ESS 형태로 ESS. 들어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0에서 80달러 수준의 유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너무 자극해서 또 물가 상승률을 이끌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ES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까지 네. 그런 부분이 또 튀어준다면 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셨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네네. 저도 오늘 건설주가 왜 이렇게 세지? 이게 제 제거? 퀘스천, 네. 이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이미 시장은 원유, 유가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재건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도 막 급등, 막 그러니까요.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막 있던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 섹터 그래서 위기가 또 곧 위기만은 아닐 수 있는 그쪽에서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매일같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고요. 여러분이 저희 마켓나우 2부를 매일같이 시청해야 되는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서 기분 좋았었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그래도 삼성전자 20만 원 선을 좀 유지를 하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은 유지를 하네요. 근데 네. 이거 관련해서 ETF 시장에서도 전략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꽤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지금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의 슈퍼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스팟 가격 중심으로 뭐 횡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약간 뭐 고점론, 피크아웃론이 돌고 있지만 일단 HBM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 공정화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리 GPU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HBM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HBM도 HBM3, HBM3E에서 HBM4, 4E, HBM5로 가면서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HBM 쪽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그리고 메모리 쪽 특히 LPU를 필두로 한 SRAM, 고성능 SRAM 쪽으로 또다시 슈퍼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삼전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ETF 업계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메모리 또는 반도체 ETF의 삼전 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연금 계좌에서 투자 많이 하실 텐데 네. 연금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입니다. 30%는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안전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채권 혼합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담고 싶은데 삼전 하이닉스 많이 담은 채권 혼합형 없어? 그래서 저희도 삼전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채권 혼합형을 좀 개발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시장에는 삼전 하이닉스 채권 혼합 ETF들이 이미 등장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결국 제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삼전 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 끝났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나의 연금 계좌에 위험자산 70%를 채웠다면 안전자산 30%는 삼전 채권 혼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게 삼전닉스 채권 혼합형 ETF 이런 부분들로 지금 출시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또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하나 더 있죠. 하나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삼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이런 더 얘기, 가는 거. 네, 레버리지도 더블로. 지금 저희 쪽에 뭐 운용사에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레버리지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곱하기 2배, 마이너스 1배, 네.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인버스도 있고. 네, 인버스까지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품들이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의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담으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네. 인버스를 약간의 헤지 목적 아니면은 뭐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를 뜯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물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는 긍정적인 수급이 한 번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ETF 시장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ETF가 생기고 그 ETF에 자금이 몰리고 ETF에 자금이 몰리니까 종목 수급으로 또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선순환 구도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서 네.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ETF 종목들이 주식 종목들을 갖다가 바구니를 형성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순환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통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가 봐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배당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이 시점에서 바라볼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우리가 금통위를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튀었던 게 채권, 그러니까 금리였습니다. 금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아마 금리가 튄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요. 당연히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금리도 떨어질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채권 혼합형을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저는 채권 혼합형으로 들어가신다면 네.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런 변동성이 싫어. 나는 무언가 인컴을 받고 싶어. 이런 수요자들, 이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도
지금도 고배당주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는 고배당주나 뭐 배당 성장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뭘요? 뭘 고민 많이 했냐면 네. 달러 단기채. 달러 단기채. 네, 환율도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환율이 1,520원, 30원 가다가 지금 1,482원까지 내려갔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1,500원 선 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1,530원을 받기 때문에 1,480원대 환율이 다시 한번 달러를 사야 되나? 네. 이런 또 이런 마음을 또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초단기채 이런 ETF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제가 네. 이거를 뭐 내 자산의 뭐 전체를 다 담아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대한 수요적인 차원에서 달러 단기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의 변화나 그런 전략적인 자산 이런 부분 좀 앞으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전쟁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약간 묻힌 게 있는데 살짝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세계 그 채권 지수에 편입되면 윗비 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이벤트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 유입이 시작이 됐죠. 네. 이게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예. 세계 국채 지수 저희는 세계 국채 지수라는 한글보다는 좀 네. 이제 유식해 보이려고 WGBI. 네, 네. 윗비. WGBI 예, 월드 거버넌스 본드 인덱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작년에 한국 국채가 WGBI 인덱스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랭킹이 이제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갔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지수에 편입되면 이 WGBI 인덱스를 사용하는 뭐 펜션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노르웨이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국 국채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요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고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고로 이 데이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이 WGBI 인덱스를 이용해서 한국 국채를 샀는지 재경부에서 발표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들어왔다, 조 단위로 들어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 WGBI 인덱스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온다, 이만한 자금이 들어온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완충 효과. 안정 효과, 뭐 금리에 대한 완충 효과,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세계 국제 시장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주 많아야 될 텐데 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또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트코인 ETF가 네, 빨리 네. 상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은 첫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일어났다. 네. 비트코인의 반등을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쟁 종식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뭐니 해도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도 전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쟁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도 전쟁 리스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서 조금은 부각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금과 같은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하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한 공포 리스크, 시장이 얼마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공포 리스크의 하나로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더 가격이 반등한다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전쟁에 대한 공포가 좀 가셨구나.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한다면 전쟁 리스크가 또 생겼구나라는 일종의 빅스 지표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로 잣대로 네. 좀 봐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많지만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오늘 시장 쭉 한번 중요 점 찾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